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형용사절로서 관계절을 설명하면서 who, whom, which, that으로 시작하는 관계절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관계 대명사절을 설명합니다. 원어민들은 관계절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define, 의미를 정의하는, 본질을 규정하는, essential, 필수적인. 두 번째는 그 반대인 non-defining, non-essential입니다. 첫 번째 유형 defining, 의미를 정의하는, 본질을 규정하는, essential, 필수적인입니다. 원어민들은 관계절의 역할을 describes the noun, 명사를 describe, 묘사하다, 말로 설명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형용사적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그 명사에 대해서 알아듣게끔 자세히 묘사해준다, 설명해준다, essential, 필수적인 정보를 준다입니다. 여기 세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The balloon is mine. 그 풍선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which balloon? 어떤 풍선을 말하는 건데 하면서 확실하게 the balloon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which is yellow 라는 관계절을 이용해서 The balloon which is yellow is mine. 노란색인 풍선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은 The balloon이 노란색 풍선임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ich is yellow는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essential,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의 5형식을 보면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시작이고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관계절 which is yellow에서 which가 동사 is 앞에 주어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Student must report to the office. 학생들은 교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who, 학생 누구, essential, 필수적인 정보가 필요해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who arrived late 라는 관계절을 이용해서 Student who arrived late must report to the office. 늦게 도착한 학생들은 교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은 student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o arrived late는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essential,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 관계대명사 who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 who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관계절 who arrived late에서 who가 동사 arrive 앞에 주어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한국의 영어 문법책에서는 첫 번째 유형인 define, essential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나 제한적 용법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3형식 문장 2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뒷문장의 주어가 앞문장의 목적어와 같다면 뒷문장의 주어를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부분을 관계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대명사,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이 경우 관계대명사는 원래 뒷문장에 주어의 역할을 하던 대명사를 품었으므로 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이 목적어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o가 쓰입니다. 선행사가 동물, 사물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입니다. 관계대명사 who,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부터 이 부분을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수식한다는 것은 꾸며준다, 자세히 얘기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후치 수식한다, 후치 뒤에 위치하여 수식, 자세히 얘기해준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합니다. 시험에서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앞던 문장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했다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의 수일치는 당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3형식 문장 2개를 사용한 것이고 꼭 3형식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랜덤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a girl. I, 나는 주어. know, 안다, 동사. a girl, 소녀를 목적어. The girl speaks 3 languages. The girl, 소녀는 주어. speaks, 말한다, 동사. 3 languages, 3개의 언어를 목적어.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a girl과 뒷문장의 주어 the girl이 동일하므로 뒷문장의 주어 the girl을 대명사 sh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부분을 관계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who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뒷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던 대명사 she를 관계대명사 who가 품었으므로 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I know a girl who speaks 3 languages. 나는 3개의 언어를 말하는 소녀를 안다. 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bought a toy. He, 그는 주어. bought, 샀다, 동사. a toy, 장난감을 목적어. The toy moves fast. The toy, 장난감은 주어. moves, 움직인다, 동사. fast, 빠르게, 부사.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앞문장의 목적어 a toy와 뒷문장의 주어 the toy가 동일하므로 뒷문장의 주어 the toy를 대명사 i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부분을 관계대명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원래 뒷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던 대명사 is을 관계대명사 위치가 품었으므로 이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non-defining,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The balloon is mine. 그 풍선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뿐인 노란 풍선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관계절을 이용해서 the balloon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관계절 which is yellow를 사용하여 the balloon which is yellow is mine. 노란색인 풍선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관계절 which is yellow는 non-defining,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 extra, 추가의 정보입니다. 이럴 때는 문장에서 콤마와 콤마로 관계절을 표시합니다. 다만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서 한국어 해석에는 차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를 주고 싶은 명사가 the balloon,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이고 이 경우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which는 동사 is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동생이 한 명만 있는 경우입니다. My sister is very kind. 내 여동생은 매우 친절하다. 의미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My sister
who works in the bakery is very kind.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내 여동생은 매우 친절하다. 여기서 관계절 who works in the bakery는 non-defining, 정의하지 않은, non-essential, 필수적이지 않은, extra, 추가의 정보입니다. 정보를 주고 싶은 명사가 sister,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이 경우에는 that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who가 동사 works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원어민들이 설명하는 두 번째 유형인 non-defining, non-essential에 대해서 한국 영어 문법책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란 용어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중고등 영어 내신 시험과 수능 영어 시험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영어 단어 define의 뜻은 첫 번째, 정의를 내리다, 두 번째, 분명하게 밝히다, 세 번째, 한정하다 등입니다. 여기서 한정하다는 국어 사전상 첫 번째, 수량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하다, 두 번째, 어떤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확실히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국한하다, 규정하다, 규제하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restrictive의 뜻은 제한하는, 한정하는, 구속하는 등입니다. 제한하다는 국어 사전상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다로 설명합니다. 한국의 영어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용어만 들었을 때에는 define의 정의를 내리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즉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준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무엇인가 미리 범위를 정해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관계대명사의 이해를 가로막는 느낌입니다. 계속적 용법이란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이라는 용어와 non-defining, non-essential의 느낌을 어떻게 연결할지 난감합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를 처음 공부할 때에는 한국의 영어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나 계속적 용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원어민들의 설명에 따라 첫 번째, defining essential information, 의미를 정의하는, 본질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정보, 두 번째, non-defining, non-essential, extra information, 정의하지 않은,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의 정보, 이 두 가지로 먼저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문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선이 3개가 있다면 관계대명사절은 필수적인 정보가 되지만 풍선이 하나가 있다면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가 됩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가 쓰인 영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The balloon which is yellow is mine. 노란색인 풍선이 나의 것이다. I know a girl who speaks 3 languages. 나는 3개의 언어를 말하는 소녀를 안다.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영어 문법책이나 자습서, 참고서 등에는 이런 식의 해설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원어민들도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로 이해하지만 이렇게 한국어 어순에 맞춘 이러한 해석은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란색인 풍선이 나의 것이다 라는 한국어 문장을 주고 다음을 영작하시오 식의 중학교 내신 문제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영어 따로, 한국어 해석 따로, 따로따로 외우게 되는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수록 영어를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영어 지문에 나온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build ties that may pay off with a job lead or a letter of recommendation.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All workers need access to mentors that can provide them with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ir job, their workplace, and th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within their organization.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또 관계대명사절 중간에 또 다른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해석을 하던 습관이 있는 중학생들은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길어지면 적당히 읽다가 그 해석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문장들로 구성된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이 기대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은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에 그대로 또는 변형이 돼서 출제되고
그 시험 범위도 중학교 수준의 몇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 방법이 잘못된 학생들은 자연스레 영어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영어는 되도록이면 영어 옷은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느낌으로 관계대명사절을 직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balloon, 풍선이, which,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근데 그것은 is yellow, 노란색이다. is mine, 내 것이다. I, 나는, know, 안다, a girl, 소녀를, who,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근데 그 소녀는 speaks, 말한다, 3 languages, 3개의 언어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서 관계대명사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나중에는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원어민의 느낌처럼 한국어 해석 없이 바로 느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defining essential information, 의미를 정의하는, 본질을 규정하는 필수적인 정보. 두 번째, non-defining, non-essential, extra information, 정의하지 않은, 필수적이지 않은 추가의 정보. 이 두 가지로 먼저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문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이 3개인지 풍선이 하나인지 대화의 배경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를 씁니다. defining essential 유형의 경우 who나 which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지만 non-defining, non-essential 유형의 경우 who나 which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관계대명사의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느낌으로 직독합니다. 다만 한국어 해석 시 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문장 안에서 콤마를 확인하면서 그 문장의 배경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